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26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27 3의 13형 직교 배열표에서 기본 표시가 A시인 곳에 P, B시인 곳에 Q를 배치하면 두 개 곱하면 되죠. AC 곱하기 BC 이렇게 하면 ABC 제곱 이렇게 될 거죠. 그죠? ABC 제곱 또는 제곱을 한번 또 곱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AC 곱하기 BC의 제곱을 해서 나타내면 A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BC 제곱과 AB 제곱인 두 열의 교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263번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A 곱하기 B가 배치되는 열은 어디냐 이렇게 했고 A를 5열, 5열이면 C죠. C. B열을 10열에 했다. 10열. AB 제곱 C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하고 한 번은 제곱에서 곱하고 이렇게 하면 해당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64번 직교배열표 L423에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2는 무엇인가? 수준수죠. 수준수. 3은 인자수 또는 열애수죠. 배치 가능한 인자의 수라고 합니다. 선점도 나오네요. 265번. 선점도 L827의 형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배치 방향이 틀린 것은 자, 제4열에는 C인자를 배치하자. 딱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5열에는 A 곱하기 B, 5열에는 선인데 선은 교작용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7열 D인자를 배치하면 되고요. 6열은 지금 6열은 A 곱하기 B 요인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A 곱하기 B는 선이 있는 3, 자 3열에 배치하게 되겠죠. 그죠? 선점도 쉽죠. 266번. 자 이렇다. 선점도 1, 2, 4, 7열에 각각 4개의 인자 ABC들을 배치했다. 실험하였다. 설명이 틀린 것은 제4열 C인자의 자유도는 1이다. 왜냐하면 이 수중계는 자유도 하나당 1이죠. 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제7열 D인자는 외딴섬으로 오차함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딴섬이네요. 자, 그 점은 뭐를 나타내냐 하면 그냥 효과로 그냥 바로 나타내면 돼요. 그냥 D. 그래서 7열에는 인자 D를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267. 금방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267. 다음 그림의 선점도는 어떤 형의 사용이 가장 적합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인자의 상호작용이 두 열에 배치되므로 3수중계로 파악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13개까지 인자가 지금 배치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안 되는 거야. 2번, 3번. 3번은 지금 될 거는 같아요. 15개죠, 근데. 그래서 4번이 여기에서는 해당되죠. 근데 3번은 왜냐면 2수중계니까 안 되는 거고 4번, 3수중계의 열의 수가 13인 4번이 가장 적당하죠. 68번 3수중계 선점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면 선점도를 사용할 때 점에다 주인자를 할당하면 2인자 및 3인자 교작용의 경우도 선점도에 자동으로 할당된다. 아닙니다. 3수중계는 2인자까지만 가능하죠. 269번 1원 배치 단순회기 분산 분석표를 작성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나머지 자 SR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SR. 자, 이 SR은 SA-SR이라고 했죠. 이제부터는 회기 분석 쪽으로 넘어갔다. 그죠? 자, 고차의 변동 SR는 SA 빼기 SR이죠. 회기 변동. 즉 A의 변동 빼기 회기 변동을 빼면 되는 것인데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공식만 하시면 그대로 빼면 돼요. 10초도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270번 결정계수 구하라. R제곱을 구하라. 그죠? 루트 SXX SYY분의 SXY 그 전체의 제곱이죠. 그죠? 또는 SYY분의 SR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271 총 변동 중 회계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인 결정계수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계산기에 집어넣고 불러내도 됩니다. 불러낼 수 있어요. R을 불러내도 되고 또는 뭐 2차에서 이게 나왔다. 2차 실기에서 나왔다 하면 공식 정도는 적어줘야 되니까 공식 이렇게 적어주고 바로 0.984 적어주시면 되겠죠. 2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요즘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답을 적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중간 과정은 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적으라는 그러한 수험자 유의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중간은 보통 소수점 셋째 자리, 과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답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적어주면 가장 이제 수학적으로는 가장 옳은 어떤 그런 표현 방식이 되겠죠, 그죠? 중간 과정 공식 적으라 그러거든요.
공식 적고 그다음에 중간 과정 적고 마지막에 답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근데 이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2차에 가면 수험자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는지 주문이 어떻게 됐는지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제가 보면 1차 수업하다가 2차 지금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1차만 합격해서는 안 된다. 2차까지 합격해야지 결국 내 손에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2차까지 패스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272번 곡선 회귀 분석의 정의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독립변수 1개, 종속변수 1개, 그리고 2차에서의 고차함수가 곡선 회귀 분석이고, 자, 2번에 독립변수 2개, 종속변수 1개일 때 이들 사이 2차 함수의 고차함수, 이게 중회귀 분석이었죠. 중회귀 분석이었죠. 그죠? 자, 273번 XY에 대한 상관 분석에서 삼각의 소야율이 0.8이었다. 기여율은.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0.8의 제곱이죠. 그죠? 자, 274번. 자, 고차 회귀 SR은 얼마인가? 요거 앞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죠? 앞에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SR은 SA-SR이다. 그 다음에 275번. 독립변수 1개, 종속변수 1개, 2차 이상의 고차함수. 앞에 또 나왔던 거죠. 이거 뭐 주부와 술부가 좀 바뀐 것밖에 없죠. 곡선 회귀 분석이다. 3번. 276. 회귀선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를 yi-y 해트를 잔차라고 한다. 이 잔차의 성질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잔차들의 합은 제로이다. 어차피 합치면 다 제로가 된다. 잔차들의 xi에 의한 가중합은 제로이다. 3번. 잔차들의 제곱의 가중합은 제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차의 제곱합은 제로가 아니랍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 277번. 주어진 자료를 적합시키는 데 있어서 단순회귀 분산 분석에 대한 검증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번입니다.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베타1이 유의한 거죠. 그래서 회귀직선식이 유의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죠? 78번 직교다항식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2번에 측정 횟수만 일정하면 수준 간의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틀렸고 자, XY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직선회귀 따른다면 베타 5는 얼마인가? B, 즉 뭡니까 이거? B, Y 절편이죠. Y 절편이고 계산기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B가 있어요. B를 구해낼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SXX분의 SXY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할 수가 있다. 또는 뭐 SR하고 비슷하죠. 이거. SR은 SXX분의 SXY 제곱을 SR이라고 하죠. 그죠? 회귀에 의한 변동.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베타 5를 구하는 거죠. 베타 5가 아니죠. 베타 5가 아니고 자, 베타 5를 구하라 하면은 지금 그 공식에 나와 있다시피 그렇게 y바 마이너스 베타 1 해트 x바로 하시면 되고 이 베타 1을 구해서 이건 천지간산에 소용이 없네요. 그죠? 연관성이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산기에서 바로 불러내도 됩니다. y 이꼬르 a 플러스 bx에서 우리 a를 불러내면 되겠죠. a. 그죠? a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280번. 자, y 해트는 는 베타 5 더하기 베타 1 x 해트 뭐 이렇게 나타냈다. 자, 여기에서 뭐 이 추정식으로 맞는 것은 이 말이죠. 그죠? 베타 1은 SX분의 SXY로 구하면 되고 베타 5는 Y바 마이너스 BX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281번 기울기는 얼마인가? 자, B는 이 말이죠. 이 B는 SXX분의 SXY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282번 검정 통계량. 이것은 공업 통계에서 배웠죠. 그죠? R 루트 N 1-R 제곱분의 루트 N-C 검정 통계량.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공업 통계 회귀 분석할 때 우리 배웠습니다. 283번 불편 분산. VR은 얼마인가? VR은 UR분의 SR이 되겠고 SR은 SXX분의 SXY의 제곱이 되겠고 그죠? UR. 여기서 UR. R의 자유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했죠. 회귀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잔차에 의한 거. 회귀에 의한 것 SS는 SR. 잔차에 의한 것은 SY.X 또는 Y/X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N가 있으면 회귀에 의한 건 무조건 1이죠. 무조건 1.
무조건 1이었고. 자, 그 다음에 토탈은 총 데이터의 수에서 하나를 빼면 되고, 얘는 당연하게 n-2가 되겠죠. 그죠? n-2가 될 겁니다. 자, new r 1이죠. 1. 그래서 1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4번 변동 SR을 구하라. 또 넘어가겠습니다. 285번. 자, 회귀관계가 깊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은, FO의 검증 결과라서 맞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회귀잔차, 토탈. 회귀잔타. 그 다음에, 자, 토탈. 이렇게 되고, 여기 1이죠. 여기 1이고. 그럼 여기 15예요. 여기 15. 그러면 이건 14네요. 뭐 14. 14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FO의 검증 결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검증을 하는데,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VI 나누기 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VR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누고. 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3.612 나누기 1. 1.086 나누기 14. 이렇게 해서 보니까 표값을 물론 또 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보다 더 크니까 유의하다. 자, 그 다음에 286 중회귀 분석 정의로 가장 올바른 독립변수 2개 이상이죠. 중회귀 분석 2개 이상. 종속변수 1개로 둘 사이에 1차 함수를 가정하는 경우다. 자, 그 다음에 닭구지입니다. 닭구지. 각종 잡음이나 직교도 항식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직교도 항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알아서 자, 각종 잡음이나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품질 산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한데 묶어서 부르는 인자를 우리 오차인자라고 합니다. 오차인자. 88번 닭구지 품질공학과 일반 실험 계획법 비교할 때 다음 닭구지 품질공학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다 맞고요. 4번에 보시면은 실험 수준 간 등분산이라는 가정 하에서 평균치를 분석하고 목표 평균치와 가장 가까운 조건을 선정한다. 이것은 요인 배치법의 특징입니다. 나머지를 읽어보시고요. 289번 성능 특성치가 목표 값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잡음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잡음, 외부 잡음, 제품 간 잡음이 있습니다. 마찰에 의한 부품의 마모나 기계 세팅 변동과 같이 이런 것 생산 공정 내에서 일어나는 건 내부 잡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답은 2번이고 외부 잡음은 외부에서 어떤 들어오는 잡음들, 그죠? 제품 간 잡음은 제품 간의 산포로 인한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290번. 자, 닭구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단계는 닭구지는 무조건 설계 단계 때부터 제대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외 QC가 중요했고요. 그죠?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네, 291번 문제입니다. 291번 문제는 제품 성능의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제어 가능한 인자들의 최적 수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최적 수준을 정하여 주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우리가 파라메타 설계라고 하죠. 이 파라메타 설계, 최적 수준이 설계된 다음 이후에는 허용차 설계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2 다음 중 오프라인 품질 관리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오프라인,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 라인 외 닭구치 품질공학 4번입니다. 293번이요. 망목 특성의 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망목 특성. 자, 1번이 틀렸어요. 자, 이거는 왜 틀렸냐? 10로그 S분의 Y바 이거 전체 제곱입니다. 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루트 V분의 Y바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곱이 빠져서 틀린 겁니다. 답만 한번 보시고 294 닭구지 방법에서 목표 값에 가까우면서 여러 종류의 잡음이 둔감한 파라미터의 최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척도를 우리가 SMB라고 하죠. 시그널 노이즈 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음분의 신호죠. 잡음분의 신호입니다. 잡음분의 신호. 그래서 SM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5번. 자, 이 특성치가 망소 특성인 경우에 SNB는 얼마예요? 망소 특성인 경우는 마이너스 10로그 갈로 열고 시그마까지 똑같아요. n분의 1 시그마까지 똑같습니다. 망소 특성인 경우는 yi의 제곱이고 망대 특성은 yi 제곱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망소 특성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 10로그 n분의 1. 그 다음에 총 데이터의 제곱을 다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31.29데시벨. 자, 신호 잡음비다 보니까 데시벨로 나옵니다. 296 파라메터 설계가 갖는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파라메터 설계 어디서 나온다? 닭구지에서 나온다. 자, 2단계일 때 파라메터 설계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설계 단계죠. 2번 요인 배치법을 많이 사용하여 교호작용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는데 교호작용 틀린 말이죠. 자, 주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교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나머지 다 맞고. 297번 닭구지 파라메타 최적순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직교 배열표. 자, 닭구지에서는 파라메타 설계에서 직교 배열표에 의한 실험 계획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98 망목 특성치다. 망목 특성치 SMB는 망목은 20로그 이거하고 다르게 요거하고 망소 망대하고 다르게 20로그 약이죠. 약. 그죠? 그 봤었죠? 약 20로그 S분의 Y바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자, 요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299번 비례상수 K는 델타의 제곱분의 A다. 10제곱분의 5천이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줍니다. 선택하게. 나오면 근데 쉬워요. 나오면 쉽기 때문에 안 보고 가기는 좀 억울하고 또 보고 가자니 너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면 되고 시험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시험 기간이 없거나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그죠? 직교 당식이나 그다음에 닭구지 정도는 좀 이렇게 점프해서 뛰어넘어도 된다. 스킵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00번이요. 품질 특성의 산포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 수행되는 설계는 허용차 설계입니다. 산포. 자, 여기서는 키워드는 산포죠. 변동. 변동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을 허용차 설계라고 합니다. 그죠? 자, 다음에 1번. 망대 특성 실험의 경우 특성치가 다른 것 같아요. SMB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망대죠. 망대. 망대는 다 똑같은데 Y제곱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망소, 망대, 그 다음에 또 망목도 한번 나왔고 20녹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K 구하는 거 이것도 한번 지금 나왔죠. 대표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제는 실험계획법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죠? 우리 강의가 1과목에서 지금 한 40강 정도 한 것 같고요. 40강 넘었나요? 40강 정도 한 것 같고 2과목이 지금 대충 한 6, 7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6, 7강. 네? 그죠? 두 개 합치면 지금 66강 정도가 되죠. 엄청나게 많은 강의 수죠. 그럼 뒤로 이제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생산관리, 저기 옛날에 생산관리라고 하고 생산공학이라고 됐고 운영공학이라고 됐고요. 우리 지금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는 뭐 생산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그 생산 시스템과 그다음 뭐가 남았죠? 품질 경영. 자, 생산 시스템과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요까지 하면은 자, 품질 경영 산업기사는 얼추 끝나죠. 그리고 기사는 한가득 돼야 되죠. 신뢰성 관리, 신뢰성 공학.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산업공학 또는 공업 경영, 경영학과 쪽에서는 이전부터 3학점짜리입니다. 3학점짜리를 읽고 어떤 경우는 봄학기, 또 그다음에 가을학기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도 20문제, 1차에서 20문제 나와요. 20문제 나오고 여기서도 20문제 나오고 여기도 20문제 나와요. 그런데 2차에서는 출제 빈도가 앞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과목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이고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생산 시스템은 거의 한 80%가 말로 합니다. 말로. 글로 됩니다. 글. 품질 경영은 거의 한 95%가 말이나 글로 됩니다. 글. 반대로 수리가 없습니다. 수리가. 얘는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치킨 정도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지금처럼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많이 적고 뭔가 설명하고 뭔가 이것이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풀려진다는 것이 없어지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부분 밑줄 꺼라, 별표하라,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문제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훨씬 더 어렵게 나와요. 우리 앞에 나왔던 SQC나 그 다음에 실험 계획법보다는 구석에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저거 말과 내는 거 이런 것들 얼마나 또 쉽겠습니까? 우리나라 한글이 또 어렵잖아요. 그죠? 아닌 것이 아닌 것이 맞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러면 사람 돌아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것, 전략적인 1, 2과목이 전략적이 돼야 되고 3, 4과목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꽈락 과목으로 나올 수 있으면 꽈락 과목으로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8개 이상을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결국 2차에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1차에서 좀 많이 이제 여러분 훑어 읽는 형식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읽는 형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또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고생을 다 하셨어요. 70% 고생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30%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강의 수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빨리빨리 진도 나가고 뭐 문제도 그냥 답 보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대충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수준, 큰 숲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으로 지금 위치해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한 번씩은 이제 방향타가 없어지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잡아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숲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했다가 가지 정도로 갔다가 다시 또 우리가 시각을 또 아주 깊게 볼 때는 그 하나의 뭐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합격은 합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합격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IQ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 전혀 안 하고 시험 치러 가서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욕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IQ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진짜 수학을 모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수학을 모르더라도 결국은 이거 암기거든요. 암기. 왜냐하면 계산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계산기. 치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더 답이 딱 떨어지니까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이런 것들은 야, 요렇게 읽으면 요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읽으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근데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이제 그것은 이제 기출을 되었다 나왔던 문제들의 답을 외우셔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잡아서 가셔가지고 시험 치는 방법들이 좋고 넓고 얕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차는요. 2차는 좁고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되죠. 가장 넓고 얕게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 바로 요 과목들이죠. 요 과목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계획법까지 즉 2과목까지 이렇게 단락을 짓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과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